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이거 정치 번역기를 돌리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금방 되나요? 통역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유승민 전 대표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나를 데려가려면은 정확한 조건을 제시해라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황교안 전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경향을 우려한 것 같은 외피를 씌우고 네. 실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다. 세 번째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이런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열린 이제 행사에서 가서 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이렇게 많이 내뱉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 근데 이 대안과 이 혁신 모임이 아닌 이제 조배수 이만희 같은 중진 의원들도 참여해서 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소장파가 주최한 토론에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준석 대표가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모습,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또 개혁신당과의 연대설에 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위기의 개혁신당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먼저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기의 한국 보수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금 본인의 당도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자, 그동안 개혁신당이 한 1년여 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은요. 네. 우리나라 정당 사상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최고위원 줄줄이 탈당한 당 보셨어요? 개혁신당이에요. 허은하 전 당대표 탈당해서 지금 민주당 가 있잖아요. 청와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니 민주당 갔다가 네, 청와대 그렇죠. 갔죠. 그다음에 저기 양양자 원내대표는 탈당해서 국민의힘 와서 지금 최고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남 정책위원장 탈당해서 민주당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구혁모 당대표 비서실장 그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처리를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또 탈당했죠. 김경 서울시의원과 그 연루된 문제 때문에 네. 본인이 탈당해서 의혹을 밝히고 오겠다라고 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포스트가 이렇게 5명이 줄줄이 탈당한 정당이 과연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존속이 가능한가? 저는 개혁신당이 자신들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먼저 내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와 여러 가지 뭐 악수도 하고 네.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네. 연대를 할 것처럼 군부를 떼다가 네. 지금 뭐 단식 이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이 한 거는 빼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생각인가요?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 좀 공개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뭐 이제 선을 긋고 있죠. 그런 안 그래도 얘기한 게 이제 뭐 황교안 대표 사례를 얘기하면서 미래통합당 시절에 이제 뭐 유승민 의원 그때 이제 뭐 바른미래당과 이제 자유한국당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 공천 배제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내가 들어가도 뭐 나도 그렇게 할 텐데 왜 들어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 쪽으로 나아가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아웃시켰다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밖에 옵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라도 손을 잡아서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제 뭐 이런 황교안 사례를 얘기하면서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게 약간 잡을 수 없는 풍선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번 분석은 좀 잘했다고 봐요. 잘된 분석이라고 보는데 네. 아까 개혁신당 운영을 못하면서 네. 말씀을 지금 이거 말할 처지냐라 말씀하셨는데 원래 명 감독들이 네. 선수 때는 못했던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못한다고 해서 코칭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운영이 좀 삐걱삐걱 거리고 있다고 해서 코칭까지 못할 건 아니다. 그래서 코칭은 지금 좀 잘했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요 얘기가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당시에 오른쪽으로 너무 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똑같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오신 국힘 패널이 황교안 대표는 그 당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통합을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라는 비례통합이 들어간 당을 만들었을 뿐이지 통합을 했던 당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그때 뭔가 아마 당 대표 됐고 대권 꿈꾸면서 대권 꿈꾸는 꿈들이 대권을 갑자기 꿈을 꾸게 되면은 네. 이 지금에 있는 강성당원들과 함께하게 되면
내가 진짜 대권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오른쪽으로 점점 가요. 황교안 대표 그러다가 지금 부정선거론자까지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강성 막 부정선거론자 막 부추겨가지고 국회 그때 정문 뚫려가지고 국회 본청 앞까지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갔었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보가 그 당시에 황교안 전 대표랑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행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만 손잡으려는 행보, 경쟁자는 쳐내고 한동훈 전 대표 쳐냈고 그 당시에 유승민 전 대표 쳐냈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오른쪽에 아까 말한 뭐 유튜버 고성국 씨나 지금 어제 아주 위풍당당하게 귀국한 전한길 씨나 네. 뭐 이런 분들과 그 합당하려고 뭐 손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 장동혁 전 대표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잘하고 계신 분을 자꾸 비판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띄워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계는 건 똑같이 잘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적절한 얘기를 그래도 했다고 생각해요. 진단적으로는 네네. 또 이제 정확하게 진단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이거 정치 번역기를 돌리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금방 되나요? 통역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2020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할 때 당시 유승민 전 대표는 합당 후에 그 불출마를 했지만 새로운 보수당에서 건너온 분들 상당수는 공천을 받았어요. 네. 그 본인이 이준석 대표이기도 하고 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 밖에 제가 뭐 이름을 이 자리에서 굳이 일일이 열거드릴 건 아니지만 새로운 보수당에 오신 분들이 상당수 공천을 받았고 네. 그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지역구로 튕겨나간 자유한국당 출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준석 대표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승민 전 대표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 나를 데려가려면은 정확한 조건을 제시해라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굳이 그 사례를 언급한 것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경향을 우려한 것 같은 외피를 씌우고 네. 실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정말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올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지금 평택에 가 있는 황교안 대표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총선 때 저도 이제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출입을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그 당 출입하면서 느낀 게 그때 막 왼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라고 막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하면서 그때는 당색도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되게 좀 젊어 보이려고 그러면서 뭐 통합당이다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때 막 뭐 차명진 의원 사건 이런 거 터지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해서 되게 참패를 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사실상 마지막 권력이란 말이에요. 좀 중앙 권력 뺏겼죠. 의회 권력 뺏겼죠. 지방 권력 지금 2022년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 때 따냈던 17석 중에 12석. 이게 사실 지금 남은 마지막 권력인데 이런 지금 이런 행태로 가다 보면 사실상 이마저도 뺏겨서 이런 세 개의 중심 권력을 다 뺏길 위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준석 대표 와 손을 잡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유리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이걸 해서 이득이 있나 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잡을 리도 없고 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본인이 민망할걸요.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랑 러브샷 한 거 같고 어떻게 저런 그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러브샷 할 수 있냐고 비판했잖아요. 네. 그런데 윤어게인 그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세게 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랑 선거 연대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본인이 이미 과거에 한 말 때문에 과거의 이준석이 현재 이준석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 못 잡을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아까 말씀하신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저는 제 기억에 그 공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그 다 이렇게 패를 모아놓고 셔플링했어요. 셔플링 해가지고 갑자기 지역구가 다 바뀌었어요. 그냥 어차피 지는 거 새로운 데 가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현 후보자도 갑자기 저쪽 가고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대체 어떤 식으로 셔플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성국 유튜버가 찍었던 오세훈 현직 시장도 저는 뭐 거의 축출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그나마 좀 버틸 만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야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어차피 선거 비용 보전 다 받을 수 있어. 국민의힘은 다 15% 이상 그렇죠. 받을 테니까. 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차기 총선을 위해서 자기 새로운 지역구든 뭐든 다 너네 탓밭 다져. 그러면서 윤핵관 사람들을 쫙 깔 거라고 보거든요. 새로 셔플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천 뭐 될 대로 되라 공천.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순위 오는데 칭송하셔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2020년 너무 총선 감사하죠. 대승리부터 네. 대승리만큼이나 또 완전하게 압승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저는 이 지방 행정, 지방자치, 지방 정부만큼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남에서 국힘으로 다 기초 이 의원들이 꽉 차는 것도 호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꽉 차는 것도 사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기초의회가 기초단체장 견제하도록 견제구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서로 같은 당이야. 견제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방선거하면은 아마 전국에 몇 개 빼고 다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기초의회 광역의회 다 장악할 겁니다. 그러겠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네. 이게 민주주의 수준,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바람직한 쪽은 또 아니에요. 적절한 보수가 이 한국이라는 이 한국 정치라는 새가 날려면은 보수의 날개가 지금 꺾였잖아요. 완전 꺾어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출구가 안 보입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글쎄요, 장동혁 대표 역시 응원해 주셔야지. 파이팅. 네. 네.